엄마랑 같이 사는 게 힘들면요. 그냥 멀리 보내버리면 편해질까요? 민재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백 번 던졌어요. 공항 유리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숙은 얇은 가방 하나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죠. 민재야,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니? 민재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조금만 가요. 도착하면 알게 돼요.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번쩍이던 간판이 줄어들고 사람 대신 담요가 먼저 보이기 시작했죠. 영숙이 창문에 손바닥을 대며 말했어요. 여긴 좀 무섭다. 민재는 앞좌석만 봤습니다. 목이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낡은 건물과 텐트가 뒤섞인 거리였습니다. 먼지 섞인 바람이 불고 멀리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어요. 영숙은 본능적으로 민재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우리 숙소는 어디야? 여기서 자는 거니? 민재는 가방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묘하게 두툼했어요. 현금이 들어 있었고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이 번호로 전화해요. 한국 사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영숙이 메모를 들여다보며 웃으려 했어요. 그래, 교회면 다행이네. 민재는 그 웃음을 끝까지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만요. 딱 며칠만 여기서 지내요. 영숙의 웃음이 멈췄어요. 뭐라고? 민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어요. 영숙이 한 발 다가왔죠. 민재야, 나를 여기 두고 간다고? 민재가 눈썹을 찡그렸어요.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본인도 구분이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랬잖아요. 내가 숨 쉬는 것까지 잡았잖아요. 영숙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널 걱정해서. 민재가 말을 끊었어요.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어요. 영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재 손등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죠. 민재는 반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작은 거리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요.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행운과 큰 복이 함께 할 겁니다. 이야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재야, 나 무슨 죄를 지었니? 영숙의 목소리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민재 눈이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민재는 결국 가장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기사에게 낮게 말했어요. 출발해 주세요. 영숙이 택시 쪽으로 뛰었습니다. 민재야, 나 혼자 두지 마. 민재는 창밖을 안 봤어요. 보면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고 영숙의 목소리는 차창 밖으로 밀려나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에 박힐 만큼요. 그때 민재는 몰랐어요. 자기가 방금 버린 곳이 영숙에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영숙은 택시가 사라진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안쪽을 열어 작은 지퍼칸을 꺼냈죠. 거기엔 미리 접어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 거리의 정확한 주소. 영숙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기 맞구나. 그리고 영숙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익숙한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짧고 또렷한 영어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왔어요. 이제 시작하죠. 민재는 몰랐습니다. 영숙이 버려진 게 아니라 찾아온 거라는 사실을요. 민재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귀가 멍했고 손끝이 차가웠어요. 끝났다. 민재는 그렇게 중얼거렸죠. 그런데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번호였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벨은 끊겼다가 곧 다시 울렸습니다.
민재는 결국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민재가 영숙과 같이 산 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민재의 삶을 한 겹씩 벗겨서 확인하려 했죠. 아침에 뭐 먹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든 어머니의 불안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숙은 확인이 아니라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늦게 들어오면 영숙은 잠을 안 잤습니다. 거실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민재가 들어오는 순간 말했죠. 어디 갔다 왔니? 왜 이렇게 늦었니? 민재가 웃으며 넘기면 영숙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질수록 민재는 더 무서웠어요. 어느 날은 민재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고 어느 날은 민재 세탁물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엄마, 이거 하지 마요. 민재가 말하면 영숙은 늘 같은 말을 했죠. 내가 너 걱정하잖아. 너 혼자 살면 망가질까봐. 민재는 그 말이 목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터진 사건이 있어요. 민재가 샤워하고 나오니 영숙이 민재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 손가락이 메신저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민재가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숙은 눈도 안 피했습니다. 이 여자 누구니? 민재는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 좀 해요. 제 인생이에요. 그때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이야. 그 한마디가 민재의 속을 갈랐어요. 사랑이 아니라 붙잡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민재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방 안을 걸어 다니다가 새벽에 컴퓨터를 켰죠. 민재가 검색창에 친 건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노부모 해외 체류, 미국 한인 쉼터, 긴급 주거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쳤습니다. 가족을 끊는 법. 민재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놀라웠어요. 그래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영숙에게 말했죠. 엄마, 미국에 같이 가요. 영숙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니? 민재는 웃는 척 했습니다. 네. 엄마도 바람 좀 쐬고요. 영숙은 그날 오랜만에 콧노래를 불렀어요.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더 깊이 결심했죠. 이번에 끝낸다. 이번에 숨 쉬자. 그리고 오늘 민재는 영숙을 그 거리 한가운데 두고 떠났습니다. 호텔방에 누운 민재는 마치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미국 번호였습니다. 민재는 흠칫했죠. 누가 이 번호를 알지? 민재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민재 씨 맞죠? 영숙 씨 보호자분. 민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계신 곳, 거기 알고 가신 거죠? 민재는 말을 못했습니다.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찾는 게 빠르니까. 민재가 급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잠깐 멈췄다가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영숙 씨가요. 당신이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길 선택했어요. 민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이어 말했어요. 영숙 씨가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약속한 장소로 왔다고. 민재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제서야 민재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판 위로 걸어 들어왔다는 걸요. 그리고 민재가 몰랐던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민재는 호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방금 끊긴 통화음이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켰죠. 그런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이 선택했다고? 민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재는 무조건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고 그 거리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는 순간 민재 입이 멈췄습니다. 민재는 정확한 주소를 몰랐어요. 그 근처, 대충 그쪽. 민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제서야 영숙 가방 속에 주소가 적혀 있었던 게 떠올랐어요. 민재가 준 봉투가 아니라 영숙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주소. 민재는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까 그 미국 번호였습니다. 민재는 받자마자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남자는 차분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영숙 씨는 안전합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민재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영숙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냥 어머니가 아닙니다. 민재가 비웃듯 내뱉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짧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분 영어 하시죠? 민재는 멈칫했습니다. 영숙이 영어를 했다고요? 민재 머릿속엔 영숙이 시장에서 흥정하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늘 말했어요. 나는 영어 같은 거 몰라. 너나 잘해. 그런데 오늘 영숙은 전화를 걸며 또렷한 영어를 했습니다. 민재가 목이 잠긴 채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민재 씨, 영숙 씨가 젊었을 때 미국에 있었던 적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민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남자가 낮게 이어 말했죠. 영숙 씨는 오래전에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민재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말도 안 돼요. 남자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숙 씨가 직접 말했어요. 민재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재 씨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영숙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그럼 영숙은 내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남자가 짧게 답했죠. 민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민재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몇 달 전 늦은 밤 민재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서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민재가 모르는 번호로 통화 중이었죠. 민재가 다가가자 영숙은 급히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TV 소리야. 잠이나 자. 그때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이제 와서 그 장면이 칼처럼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급히 영숙 짐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가자고 했을 때 영숙은 준비가 너무 빨랐습니다. 옷도 정리되어 있었고 여권도 바로 나왔고 심지어 현금도 넉넉했어요. 마치 누가 기다렸다는 듯이요. 민재는 택시 안에서 손을 떠는 채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영숙이 일부러? 그때 택시기사 라디오에서 짧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심 빈민가에서 노숙자 지원 단체를 사칭한 불법 모집이 늘고 있습니다. 민재는 라디오 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법 모집, 사칭 단체. 민재는 갑자기 아까 남자가 말한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우린 찾는 게 빠르니까. 찾는 게 빠르다. 왜? 그들은 지원 단체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내는 쪽이었을까요? 민재는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남자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우린 영숙 씨가 10년 동안 피한 사람들입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했다고요? 남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분은 도망쳤고 우린 기다렸죠. 민재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숙이 뭘 했길래요? 남자는 마지막 말을 아주 천천히 꺼냈습니다. 영숙 씨는 당신에게 숨긴 가족이 있습니다. 민재는 멈춰섰습니다. 택시 아닌데도 세상이 멈춘 것처럼요.
숨긴 가족? 민재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미국에요. 영숙 씨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민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려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자신을 붙잡은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뭔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요. 택시는 그 거리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돈을 던지듯 내고 내렸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그리고 민재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울고 있지 않았어요. 영숙 앞에는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었고 문이 열리며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영숙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또렷한 영어로요. 당신들 늦었네요. 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민재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민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밑 유리 조각이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민재는 바로 멈췄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숙 시선은 오직 검은 SUV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만 향했죠. 남자는 양복을 입었고 손목시계가 번쩍였어요. 이 거리랑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영숙.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왔나요? 남자는 잠깐 멈칫했어요. 예. 근처에 있습니다. 영숙 입가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이 민재를 더 소름 돋게 했죠. 영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약속대로 하죠. 남자는 차 문을 열고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민재가 본 적 있는 종류가 아니었어요. 뭔가 공식적이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봉투를 받는 순간 민재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죠. 민재는 끝까지 날 버릴 수 있을 줄 알았겠지.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숙이 나를 시험한 거야? 민재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가 막아섰습니다. 손이 민재 어깨를 눌렀어요. 움직이지 마. 민재가 돌아보니 후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민재는 낮게 물었습니다. 너희 누구야? 남자는 짧게 말했죠. 조용히 봐. 민재는 억지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SUV 옆으로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거리 한복판인데도 영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여기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요. 영숙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영숙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금방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10년. 정확히 10년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요. 늦은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에요. 영숙 손끝이 어둠 속을 가리켰습니다. 민재가 서 있는 방향이었어요. 민재는 몸이 굳었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거기 있다는 걸.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와 영숙 눈이 마주쳤어요. 민재는 순간 숨을 못 쉬었습니다.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영숙 얼굴엔 낯선 확신만 있었습니다. 영숙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잘 왔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죠. 이게 뭐예요? 나를 여기로 끌고 온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날 버릴 만큼 너는 절박했잖아.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절박한 건 엄마였잖아요. 왜 이러는데요? 영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영숙이 낮게 말했죠. 내가 너한테 붙어 있었던 이유,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때 SUV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내렸어요. 이번 남자는 민재랑 비슷한 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랑 비슷한 눈매였어요. 민재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그 남자가 영숙을 보자 멈췄습니다. 영숙도 멈췄고요. 둘 사이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영숙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영숙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리암. 민재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리암. 그 이름이 민재 머리를 후려쳤어요. 남자는 영숙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민재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영숙에게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에게서 들었으니까요. 민재가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영숙은 민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영숙 시선은 오직 그 남자에게만 향했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은 민재에게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평생 민재를 붙잡고 산 게 아니었어요. 영숙은 민재를 붙잡아야만 했던 겁니다. 민재가 떠나면 영숙이 숨겨온 진실도 같이 떠나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한텐 끝까지 말 못했어. 너는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영숙 시선이 리암에게로 돌아갔어요. 저 아이도. 민재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영숙의 다음 말이 무섭게 기다려졌어요. 영숙이 한 단어를 더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 뒤쪽에서 아까 민재를 막았던 남자가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부터가 진짜야. 민재는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리암이라는 남자가 영숙을 향해 엄마라고 불렀으니까요. 민재는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장난하지 마요. 민재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리암은 민재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조용히 들어. 민재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조용히요? 내가 평생 조용히 살았잖아요. 영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끝까지 민재가 아니라 리암을 바라봤어요. 민재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리암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재죠. 영숙이 말한 그 사람.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얘기를 해? 리암이 대답했어요. 나는 리암, 영숙의 아들. 민재가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영숙이 천천히 말했죠. 말하면 너를 잃을 것 같았어. 민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평생 붙잡았어? 숨도 못 쉬게? 영숙이 눈을 감았다 뜹니다. 붙잡은 게 아니야. 지킨 거야. 민재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뭘 지켜요? 내 인생을 망치면서. 그때 양복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재 씨, 이 상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민재가 양복 남자를 노려봤어요. 오해? 당신들은 대체 뭐야? 양복 남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민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문제를 정리해? 무슨 회사야, 그게? 리암이 조용히 말했어요. 영숙은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민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사라지긴 뭘 사라져. 한국에서 나랑 살았는데. 리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미국에서의 영숙. 민재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리암이 이어 말했죠.
영숙은 여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죽을 뻔했어요. 영숙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리암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예전에 내 아버지에게서 도망쳤어요. 민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도망? 리암이 짧게 웃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도망, 나쁘게 말하면 잠적. 영숙이 낮게 말했죠. 그만해. 리암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 이름으로 살았어요. 민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 이름? 민재가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야, 너를 낳기 전 이야기야. 민재가 더 크게 물었습니다. 그럼 난 뭐야? 내 아빠는 누구야? 영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양복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재 씨, 영숙 씨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민재가 쏘아붙였어요. 보호? 나를 미국 빈민가에 버리고? 양복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보호였어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양복 남자가 계속 말했죠. 영숙 씨는 10년 동안 당신을 숨겨왔습니다. 민재가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리암이 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민재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래. 또 누군데 또. 리암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찾으면 끝까지 찾습니다. 민재는 목이 말랐습니다. 영숙이 낮게 말했어요. 민재야, 내가 너한테 집착한 게 아니야. 너를 밖에 내보내면 그 사람이 너를 찾을까봐. 민재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왜 찾아? 난 당신 아들이잖아. 리암이 한 단어를 던졌습니다. 피. 민재 눈이 커졌습니다. 리암이 이어 말했어요. 그 사람은 피에 집착해요. 자기 피라고 믿으면 그게 누구든 소유하려 합니다. 영숙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난 너를 감췄어. 너를 세상에 내놓으면 너도 리암처럼 그 사람 소나기에 들어갈까봐. 민재는 무릎이 풀렸어요. 하지만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숨기느라 내 삶을 망가뜨린 거야? 영숙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영숙이 리암을 바라봤어요. 오늘 그 사람이 움직였어. 민재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양복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찾겠다고요. 민재 목이 잠겼습니다. 누가? 리암이 말했죠. 내 아버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민재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 거리랑 안 어울리는 검은 차량 2대가 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양복 남자가 영숙에게 말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숙이 민재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영숙이 민재만 봤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영숙이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민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숙이 이어 말했죠. 그 사람은 나한테 선택을 줬어. 너를 넘기면 리암은 살려주겠대. 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영숙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널 숨겼어. 널 붙잡고 너만 내 옆에 두면 그 사람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어. 민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영숙의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걸요. 그리고 영숙은 지금도 공포 속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요. 리암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도망쳐.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도망친 적 없어. 난 버텼어. 양복 남자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재 씨, 당신이 진짜로 알고 싶은 건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 그거죠.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양복 남자가 마지막 한 줄을 던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지금 이 거리로 오고 있습니다. 민재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하얗게 갈랐어요.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하얗게 갈랐습니다. 민재는 눈을 찡그렸어요. 실루엣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느린데 무서웠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춘 듯 입술을 꼭 다물었죠. 리암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양복 남자가 영숙 앞으로 한 걸음 섰어요. 차 뒤로. 영숙 씨, 이동하세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재는 여기 있어야 해. 민재가 떨며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왜요? 영숙이 민재를 봤습니다. 너는 오늘 끝을 봐야 해. 민재는 말이 막혔어요. 끝. 무슨 끝? 그때 다가오던 실루엣이 빛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깊게 패인 눈과 흐트러지지 않는 머리, 비싼 코트, 이 거리랑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 남자가 웃었습니다. 영숙, 오랜만이야. 영숙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영숙이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걸 봤어요. 남자가 손을 벌렸습니다. 나한테서 도망간 지 10년이더라. 리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해. 민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리암, 입 다물어. 그 남자가 리암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 아들, 잘 컸네. 리암이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 아들 아니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피는 못 속여. 그 한마디에 민재 몸이 굳었습니다. 남자가 민재를 봤어요. 시선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 더 있네. 민재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양복 남자가 민재 앞을 막았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희는 누구지? 양복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개입할 일 아닙니다.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개입? 내 가족이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가족 아니야. 남자가 영숙을 보며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럼 뭐지? 영숙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망쳤다기보단 가지고 싶었지.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남자의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누군가를 물건처럼 말하는 게요. 남자가 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민재는 대답을 못했어요. 영숙이 대신 말했습니다. 민재는 건드리지 마.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좋은 이름이네. 그리고 남자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너, 선택하랬지. 영숙 손이 떨렸습니다. 리암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 넘기지 마. 민재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넘긴다. 누굴? 나를. 영숙이 민재를 봤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민재야, 내가 너를 숨긴 이유, 오늘 알게 될 거야. 민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요?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만 떠들고 내 말 들어. 남자가 양복 남자 쪽을 봤어요. 너희가 막아도 난 이미 확인했다. 양복 남자가 경계했습니다. 무슨 확인?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DNA. 민재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DNA. 남자가 말했어요. 민재는 내 피가 맞더라. 민재는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했죠. 이제 끝났어. 리암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남자가 리암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약속대로 살려줄게. 대신 남자가 민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건 내가 데려간다. 민재는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영숙이 민재 앞을 막았습니다. 안 돼. 영숙이 울먹였죠. 남자가 영숙을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둘 다 잃어. 영숙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영숙이 왜 자기를 붙잡고 살았는지. 영숙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밀어보려고 버틴 거였어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숙, 결정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와 종이가 영숙 발치에서 돌았죠. 영숙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 손 잡아. 민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영숙이 이어 말했어요. 지금부터 뛰어. 민재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도 표정이 변했어요. 뛰어. 영숙이 민재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영숙이 소리쳤어요. 지금. 그리고 영숙은 민재를 끌고 골목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이 뒤따랐고 양복 남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로 남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잡아. 민재는 숨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숙 손은 절대 놓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영숙이 자기를 통제한 게 아니라 자기를 끌고 살린 거였다는 걸요. 영숙은 달렸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민재 손목을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민재는 뛰면서도 머리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DNA, 내 피, 단어들이 깨진 유리처럼 튀었죠. 뒤에서 발소리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이 민재를 끌고 골목을 꺾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지나고 낡은 펜스를 지나고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왜 멈춰요? 영숙이 민재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민재 눈앞엔 철문 하나가 있었어요. 낡은 창고 같은 문. 영숙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민재는 멈칫했죠. 열쇠가 왜 있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 철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안은 좁았어요.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엔 담요가 깔려 있었죠. 누군가가 살고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민재가 떨며 말했습니다. 여긴 뭐예요? 영숙이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준비해 둔 곳.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니 영숙. 지금 장난해요? 영숙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처음과 달랐어요. 영숙이 낮게 말했죠. 민재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맞아. 민재 숨을 삼켰습니다. 영숙이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그 사람에게 들키면 끝까지 끌려가. 민재가 분노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너는 도망칠 테니까. 민재가 울먹였어요. 도망치면 되잖아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그 사람은 도망을 놔두지 않아. 밖에서 차 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습니다. 민재 눈이 커졌어요. 영숙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쉿!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 앞, 잠깐의 정적, 그리고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 민재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쿵!
영숙. 중년 남자의 목소리. 숨어도 소용없어. 영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봤어요. 민재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로 끼어들지 마. 민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열쇠가 끼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려는 순간 영숙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영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는 틈 사이로 봤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뒤에 검은 차량 2대,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죠. 여기까지 와서 뭘 원해? 중년 남자가 웃었습니다. 민재, 내 아들.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피가 맞는데. 영숙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 검사, 내가 믿는 DNA. 그거 진짜 아니야. 남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영숙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영숙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난 10년 동안 그냥 숨은 게 아니야. 증거를 모았어. 남자가 웃었습니다. 증거? 영숙이 낮게 말했죠. 너 사람들한테서 피를 뽑아. 돈으로, 협박으로, 거짓으로, 그리고 가족을 만든다. 남자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미쳤구나. 영숙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너가 미친 거야. 민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남자가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민재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영숙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숙이 이어 말했죠. 민재는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너의 피가 아니야.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남자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리암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내. 남자가 리암을 쏘아봤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영숙이 중년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민재를 원하면 넌 결국 실수한다. 왜냐면 영숙이 손에 든 USB를 남자 눈앞에 흔들었어요. 이 안에 내가 조작한 검사 기록, 내가 협박한 사람들 다 들어있어.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걸 내놔. 영숙이 웃었습니다. 내가 그걸 줄까? 남자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영숙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이 이어 말했죠. 뛰어. 민재는 이해했습니다. 영숙은 시간을 벌고 있었어요. 영숙이 민재를 미끼로 만든 게 아니라 민재를 살리려고 자기가 미끼가 되려는 거였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잡아. 영숙이 그대로 중년 남자에게 USB를 던졌습니다. 남자가 반사적으로 받는 순간 영숙이 손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암이 들고 있던 휴대폰에서 삐하고 소리가 났어요. 리암이 말했습니다. 업로드 완료. 민재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영숙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 그건 USB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민재는 뛰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잡아. 발소리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민재는 골목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숨이 폐를 찢는 느낌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는 뛰면서도 화면을 봤어요. 리암이었습니다. 민재는 받았습니다. 리암. 리암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민재, 멈추지 마. 민재가 소리쳤어요. 영숙은 어때? 리암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민재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리암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는 남아있어. 민재 눈이 커졌습니다. 왜 남아? 리암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밖으로 보내려고 자기를 묶었어. 민재는 발이 더 빨라졌습니다. 바람이 눈에 들어와 앞이 흐려졌어요. 민재가 울먹였습니다. 난 그냥 도망치고 싶었는데 리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이 아니야. 살아야 해. 민재는 골목 끝을 보았습니다. 큰 도로가 나왔고 불빛이 환했어요. 민재는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차 한 대가 급정거했고 경적이 울렸죠. 민재는 미친 듯이 인도를 달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빨간 파란 불빛이 번쩍였어요. 민재는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리암이 숨을 삼키며 말했죠. 업로드된 자료. 경찰도 봤어. 민재가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야? 리암이 대답했습니다. 끝났다고 믿고 싶지. 근데 리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틸 거야. 민재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영숙은 왜 그렇게까지? 리암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잃을까봐가 아니야. 너를 빼앗길까봐였어. 민재는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평생 느낀 숨막힘이 사랑의 과잉이 아니라 공포의 갑옷이었다는 걸요. 그때 민재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영숙 번호였습니다. 민재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는 숨을 삼키고 문자를 열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민재야. 그리고 한 줄 더. 미안했다. 민재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이제 너는 내 인생 살아. 민재는 그 문장에서 처음으로 영숙의 손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리암에게 말했습니다. 리암, 나 돌아갈게. 리암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디로? 민재가 눈을 감고 말했어요. 영숙 있는 대로. 리암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면 너도 위험해.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난 도망쳤어. 이번엔 도망 말고 선택할게. 민재는 도로 끝을 보았습니다. 빨간 파란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재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선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눈빛,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민재, 내 아들. 민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똑바로 말했어요. 난 당신 아들 아니에요. 남자가 웃음을 거뒀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말하던? 민재가 답했습니다. 영숙이요. 그 순간 경찰차가 골목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사이렌이 크게 울렸고 불빛이 거리를 덮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민재는 영숙의 문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제 너는 내 인생 살아. 민재는 그 문장을 가슴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경찰 쪽으로 걸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